완전 대박. 시간을 진짜 잘 봐. 차영이 얘들아? 얘들아? 누구지? 민영. 어? 민영아! 왜 차려? 다 좀 시작하니? 지금 안 그래도 뭐 형식적으로나마 선생님 영상 찍으니까 알지? 교수님한테 보내야 돼. 오늘은 국제 분업과 무역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까지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는 사실은 교환이라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원의 희소성에 대해서 배웠고 그 희소성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경제 문제 세 가지 뭐였죠? 첫 번째,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세 번째는 뭐였죠? 누구를 위해 생산 혹은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었죠.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포기의 문제. 뭐였죠? 어떤 비용? 네, 기회비용에 대해서까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한 생산의 문제가 혹은 포기의 문제가 국제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국제 분업과 무역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반응할 필요 없어. 그런 반응 필요 없어.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편하게 얘들아. 지금 뭔가 긴장하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어. 똑같지 평소랑. 소리가 톤이 약간.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사람 누구예요? 박지성 선수가 축구를 굉장히 잘하죠.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데 아재 개그도 잘한다라는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축구도 잘하는데 아재 개그도 잘해. 예를 들면 서울 지날 때 멈춰야 하는 동네는 어딜까요? 너네 서울 사람이 없어? 서현이? 서현? 서울 지날 때 지나야 하는 동네는? 구 이름이야. 오늘 모르는구나. 미안해. 동작구라고 알아. 동작구. 동작구만. 아니야.
이거를 이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아, 네, 자존심. 지나가다 자동차를 건드렸어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폭행? 땡. 치카? 아, 치카? 올. 땡. 살짝 건드렸어. 와 맞았다. 오, 한 번 했어. 하나 더 해볼까? 네. 못 맞출 때. 자존심 회복. 모자가 놀랐어. 언니 더 많은데. 모자가 놀랐어. 이걸 네 글자로? 왜? 모자가 놀랐어. 뭐라고 할까요? 모자이크? 아닌가? 네, 모자 이크. 아까 모자가? 생각이 나왔어. 아, 탁구이 나와. 같은 모자 시리즈. 모자가 모여 있어.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 빌지 뭐. 점점 내려간다. 나 안 해. 어려운 거. 역대급. 대학생이 3월만 되면 엄청 강해지거든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강에서. 자, 이렇게 박지현 선수가 아재개그도 잘한다라고 인정을 해보자고요. 박지현 선수가 이렇게 아재개그도 잘해.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상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아재개그를 연습해야 해요. 세계적인 축구클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던 박지성 선수. 세계 정상급 축구 선수인 그가 아재 개그도 상당한 수준급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박지성 선수는 축구 대신에 아재 개그를 연습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각자의 의견을 말해 봅시다. 상황 보도록 할게요. 박지성 선수가 축구를 하는 것은 시간당 100만 원의 즐거움을 생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축구 연습하는 시간도 축구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축구학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럼 축구 연습할 때도 몇만 원을 번다는 거죠? 100만 원을 번다는 거겠죠? 근데 이런 박지성 선수가 축구 연습하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아재 개그 연습을 하면은 시간당 5만 원의 생산성을 낸대요. 5만 원도 대단한 거야. 근데 이웃에 사는 홍모 씨가 아재 개그를 굉장히 잘한대. 여러분들 느꼈을 거야. 잘하는 거. 굉장히 잘하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홍모 씨가 아재 개그 연습을 하면 4만 원의 생산성을 낸대요. 그럼 박지성 선수보다 높아요? 낮아요? 낮다라는 거죠. 이때 홍모 씨는 축구도 잘하나 봐, 사실. 축구도 잘하나 봐. 그래서 홍모 씨가 축구하기를 하면 시간당 5,000원의 즐거움을 생산한대. 어때? 꿈틀대는 게 즐겁나 봐. 꿈틀대는 게 그만큼 맞나 봐요. 자, 근데 그러면 지금 박지성 선수랑 홍모 씨랑 비교를 해볼게. 박지성 선수랑 홍모 씨 중에 축구하기 잘하는 사람 누구죠? 박지성 선수죠. 그럼 홍모 씨랑 박지성 선수 중에 아재 개그 잘하는 사람 누구죠? 박지성 선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축구 보는 즐거움도 필요하고 아재 개그 듣는 즐거움도 필요하대. 그렇다면 박지성 선수는
아재 개그도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니까 축구하는 연습 시간 줄여가면서 아재 개그 연습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가 문제입니다.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아재 개그 누구예요? 쌤이요. 홍모 씨가. 홍모 씨가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홍모 씨가 어쩔 수 없이 아재 개그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지금 다 빅픽처예요. 박진경은 축구해야 되고, 그럼 홍모 씨는 그나마 잘하는 아재 개그를 생산해야 되니까 이게 저절로 분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국제 분업도 사실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분업의 의미를 알아보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국제적인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무역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국제 분업의 의미입니다. 국제 분업이란 말 그대로 각 나라가 생산에 유리한 상품을 모모하여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건 특별히 비중을 두다 혹은 특별한 취급을 하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네, 특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나오네, 답이. 특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비중을 두다 혹은 특별한 취급을 하다 라는 얘기예요. 특화하여 무역에 참여하는 것을 국제 분업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특화할 수 있는 제품은 대체 어떻게 정할 건데? 비교를 해야겠죠. 누구랑?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야. 어떻게 비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특화하는 제품을 정할 수 있는 이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 우위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조금 생소할 거예요. 비교 우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절대 우위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특화할 제품을 정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가진 모든 생산 요소들을 활용하면 의류랑 자동차밖에 못 만든다는 그냥 가정을 해볼게, 얘들아. 근데 미국이 자동차 생산 하나도 안 하고 의류만 생산하면 120개 정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중국은 자동차 같은 거 하나도 생산 안 하고 의류만 생산하면 100개 정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 중 의류 생산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건 미국일까요? 중국일까요? 미국이죠. 딱 봐도 보이죠? 미국은 120개 생산가는 중국은 100개 생산가. 그러면 미국이 더 많이 생산하죠? 이러한 경우 미국은 의류 생산에 있어서 그냥 절대 우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우위 되게 쉬워요. 말 그대로 같은 조건에서 생산량이 많으면 절대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지 마. 폭발졌는데. 자, 이제 미국과 중국 자동차 생산에서 절대 우위 한번 정해보도록 할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는 30대 정도 생산이 가능하대. 의류 같은 거 생산 하나도 안 하고 자동차만 생산할 때 미국은 30대 생산이 가능하대요. 중국은 50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생산에 대한 절대 우위는 미국한테 있어요? 중국한테 있어요? 중국한테 있지. 너무 쉽잖아. 그럼 중국이 이번엔 절대 우위가 있는 거죠. 그럼 국제 분업과 무역에 따르면 미국은 어디에 특화해야겠어요? 의류에 특화하고요. 중국은 어디에 특화? 자동차에 특화해서 서로 교환하면 둘 다 이득이라는 얘기죠. 굉장히 쉬워요. 절대 우위는 생산량도 있겠지만
생산 B에 대해서도 역시 존재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의류와 자동차를 생산하는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의류를 하나 생산할 때 20원이면 생산이 가능하대요. 그런데 중국은 40원이 기준돼요. 그럼 이번에는 의류 생산의 비교율이 누구한테 있죠? 어때요? 미국은 20원이면 생산 가능, 중국은 40원 이났어야 생산 가능. 미국이 생산 절대 우위가 있다는 거고요. 이번에는 미국은 자동차 생산하는데 50원이 들고요. 중국은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30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번엔 자동차 생산의 절대 우위 미국한테 있어요? 중국한테 있어요? 중국한테 있죠. 그래서 절대 우위란 같은 조건이라면 생산량이 더 많은 쪽에 절대 우위가 있다는 거예요. 혹은 같은 양을 생산한다면 보가 작은 쪽, 생산 비용이 작은 쪽이 절대 우위가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쉽죠? 굉장히 쉬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미국이나 중국이 거래를 하면 미국은 모든 거에 있어서 우위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요. 박지성 선수는 축구도 잘하고 아재개그도 잘해요. 그럼 어떻게 축구와 아재개그 중에 박지성 선수가 골라야 되느냐?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미국과 중국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경우입니다. 똑같이 의류와 자동차를 생산을 하는데요. 미국은 의류만 생산하면 20개 정도 생산이 가능하대요. 그리고 자동차만 생산하면 16대 정도까지 생산이 가능하대요. 근데 중국은 의류만 생산하면 8개가 생산이 가능하대요. 중국이 자동차만 생산하면 10대가 생산이 가능하대요. 이런 경우 절대 우위는 누구한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켜야겠어. 졸린 사람 지원이. 자, 지원이. 미국과 중국 중 의류의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는 건 미국일까요? 중국일까요? 미국이죠? 딱 봐도 미국이 절대 우위가 있죠. 그래서 미국이 절대 우위에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미국과 중국 중 자동차 생산의 절대 우위. 채연이, 미국과 중국 중 자동차 생산의 절대 우위가 있는 것 미국일까요? 중국일까요? 미국이죠? 딱 봐도. 이런 상황이란 얘기예요.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 본인들이 생산 잘하는 거에 특화하면 된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은 미국이 생산 둘 다 잘해. 그럼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개념 비교 우위. 평소대로 해. 아, 평소야? 비교 우위. 지옥으로 간 고양이인데 글자로? 저기 갑자기. 어떻게 알았지? 이말년 어떻게 알지? 이말년? 네, 저요? 여기나? 본 적 있어서요. 본 적 있지? 그래? 맨 처음 본 적이 이말년 서울이잖아. 아 그래?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렇구나. 알겠다. 뭐야? 갑자기 왜 진지한? 자 이제 비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들 잠깐 정신 좀 차리시고. 비교는 굉장히 중요해요. 몇 개 돼 있죠? 인지, 기말고사,
4점. 이번에 좀 약간 그 14지 선지 같은 근데 그거 진짜 안 돼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근데 앞으로 그런 거 안 할게.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만나는 마지막으로 만나는 기말 시험이니까 이제 우리의 마지막 시험이니까 한 번 남았어 얘들아. 1학년 한 번 남았어. 시험이 안 올라왔어요? 어? 시험이 안 올라왔어. 아 그렇지. 근데 1학년으로의 시험은 마지막이잖아. 올라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걸 못 만났네. 뽑기도 일단 3학년이 먼저 정해줘야 돼. 3학년이 누가 가르치자. 어? 아니 그때부터 달라. 선생님 원래 나 올해 3학년 가기로 돼 있었거든. 원래 3학년이었는데 좀 권정희 선생님이 일을 도와주게 돼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신입생 결과 다 알아요. 내가 채점 다 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1학년 다니러 왔어. 근데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일단 이거 그냥 얘기고. 자, 비교의가 뭐냐? 비교의란 말 그대로 그나마 상대적으로 잘하는 게 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잘하는 걸 알기 위해서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 말 그대로 생산에 있어서 이 생산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을 비교하는 겁니다. 생산을 위해 포기해야 되는 것, 선택을 위해 포기해야 되는 것, 그게 뭐였죠? 기회비용이었잖아요. 그래서 비교의란 기회비용이 작은 쪽을 선택하여 생산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기회비용이 작은 쪽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0원짜리 상품을 만들어 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1,000원짜리 상품 만드는데 비용이 500원 드는 거랑 50원 드는 게 있어. 1,000원짜리 상품을 만들 때 500원으로 만들어서 파는 게 유리해요? 50원으로 만들어서 파는 게 유리해요? 50원으로 만들어서 파는 게 유리하지. 즉 비용이 작은 게 합리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이 기회비용을 구하느냐가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수학이 나옵니다. 조금 집중하시길 바래요. 근데 되게 쉬워 얘들아. 여러분들 좋아하는 모는종이, 세로축과 가로축, 그래프,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그려볼게요. 근데 되게 쉬워 얘들아. 되게 쉬워. 이런 걸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저 표를 이걸로 한번 바꿔봤어.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의류랑 자동차만 생산한다고 가정할 때 미국이 모든 생산 요소들을 활용해서 의류만 생산한다면 총 몇 개까지 생산 가능하다는 얘기죠? 의류? 다시 미국이 의류랑 자동차만 생산 가능할 때 미국이 모든 생산 요소들을 활용해서 의류만 생산한다면 총 몇 개까지 생산 가능하다는 거예요? 20개. 근데 그 상황에서 미국은 자동차 16개 혹은 한 대라도 생산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의류 생산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자동차 생산을 늘려요. 조금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자동차만 16대 생산하게 됐을 땐 의류 몇 개 생산 가능할까? 1개라는 거죠. 1개.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이번엔 중국도 한번 봅시다. 중국이 의류만 생산한다면 8개 생산. 근데 의류 생산을 조금씩 포기해 가면서 자동차를 생산하면 총 몇 개? 10개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즉 무언가를 생산한다는 건 생산하지 않은 다른 것을 뭐 하는 거다? 포기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포기하는 게 얼마인지 한번 구해봅시다. 되게 이렇게 포기하는 것과 생산하는 것의 비율을 일정하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름이 생산 가능 곡선이지만 우리 교육과정 상에서는 거의
직선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렇게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선생님이 기회비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의류 하나를 생산할 때 자동차를 몇 대 포기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구해볼래요? 미국이 의류 하나 생산하는 동안 자동차는 몇 개 포기해야 되는지. 네, 그냥 내가 해줄게요. 그냥 해드릴게요. 잘 생각해보세요. 미국의 의류를 20개 생산하는 모든 생산 요소들을 활용해서 자동차를 생산하면 총 몇 대까지 생산 가능한 거죠? 의류를 20개 생산할 수 있는 총 생산 요소들을 활용해서 자동차만 생산하면 몇 대 생산 가능해요? 16대가 생산 가능해요. 그러면 이거는 미국이 의류를 하나 생산할 수 있는 동안 자동차를 몇 대 생산할 수 있느냐와 똑같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20x는 16이 되고요. x는 20분의 16, 즉 5분의 4가 된다는 거죠. 즉 미국이 의류를 하나 생산할 때 자동차는 몇 분의 몇 대가 생산이 가능하다. 5분의 4대가 생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미국이 의류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 포기한 자동차가 몇 분의 몇 대? 5분의 4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생산할 때 포기해야 되는 의류 한번 구해보세요. 시작. 시작. 하윤. 자동차 생산의 비율. 자동차를 생산할 때 포기해야 하는 의류의 개수. 한번 구해보세요. 네? 네, 미국. 보이니 근데 필기? 안 보이는데? 잘 보여요. 잘 보여? 뭐? 중점은 뭘까요? 이제 다 했어? 중점 해볼래? 눈이 졸린 것 같으니까 좀 알려줘. 됐어. 됐나요? 그럼 선생님이 해보도록 할게요. 졸린 사람 혹시 있니? 4일부터 수학하려 하니까 힘들지? 네, 그럼 수학의 힘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나? 알구나? 아니. 자동차를 16대 생산할 수 있는 동안 똑같은 생산 요소들을 활용하면 의류가 몇 개 생산 가능했어요? 20개요. 아, 20개입니다. 오, 정확했어요. 그럼 이 동안에 똑같은 비율로 자동차를 하나 생산할 때는 의류가 몇 개 생산 가능하냐는 거죠. 그러면 비례식 하면 되죠. 얼마예요? (16y는 20) y는 16분의 20. 그러면 몇 분의 몇? 4분의 5가 된다는 거지. 즉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할 때 의류는 몇 분의 몇이 생산 가능하다는 거예요? 4분의 5개가
생산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자동차 한 대의 기회비용은 의류 몇이다? 4분의 5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확인하셨죠? 마찬가지로 중국의 의류 생산의 기회비용,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을 구해보면 중국의 의류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자동차 4분의 5대가 되고요. 중국의 자동차 한 대 생산의 기회비용은 의류 5분의 4개가 됩니다. 계산해보시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일단 원리만 알려드린 거예요. 나중에 선생님이 야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쉽게 구하는 거, 기회비용을. 진짜 쉽게 바로 구해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비교해 보면 됩니다. 기회비용끼리 비교율을 구해야죠. 그럼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각각의 생산의 기회비용을 구해보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의류를 하나 생산할 때 자동차의 5분의 4대만 포기하면 돼요. 기회비용이 5분의 4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의류 생산할 때 자동차 4분의 5대나 포기해야 됩니다. 비용 어디가 더 크죠? 미국이 커요? 중국이 커요? 미국은 5분의 4대, 중국은 4분의 5대. 어디가 크죠? 4분의 5인 중국이 더 크죠? 그럼 기회비용이 큰 쪽은 생산하라고 했어? 생산하지 말라고 했어? 생산하지 말라고요. 비용이 크니까. 그래서 중국은 의류를 생산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의류는 미국이 생산하라는 거겠죠? 그래서 미국은 의류를 생산하게 되고요. 이것을 비교 우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미국이 의류에 기회비용이 있다는 거. 마찬가지로 자동차 생산과 관련한 미국과 중국의 기회비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할 때 의류 4분의 5개나 포기해야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생산할 때 의류 5분의 4개만 포기하면 됩니다. 어디가 더 크죠? 기회비용? 미국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생산하면 안 되고요. 어디가 생산하면 돼요? 중국이 생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 우위는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는 중국이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산해서 서로 교환을 하면은 좋대요. 왜 좋은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무역을 하기로 했어요. 그럼 특화를 해야겠죠? 한번 특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미국은 비교율가 의류에 있대요. 그럼 어디에 특화해요? 의류예요? 자동차예요? 의류에 특화를 해야죠. 그래서 미국이 의류에 특화를 합니다. 미국이 의류에만 특화해서 의류만 생산하면 몇 개 생산 가능하다 했죠? 20개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맞죠? 이번에는 중국이 특화를 해볼게요. 중국은 어디에 특화해요? 자동차에 특화를 하죠? 그럼 중국은 자동차 몇 개까지 생산 가능? 10개까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선생님이 이 생산 가능 곡선에다 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점이 총 5개가 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선 자체는 말 그대로 중국과 미국이 효율적으로 생산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한으로 생산 가능한 생산량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생산하면 미국은 의류 20개까지 가능하고 자동차는 16개까지 생산 가능했다는 거고 중국은 의류 8개까지 생산 가능하고 자동차는 10개까지 생산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점 자동차 세대와 의류 3개. 중국은 생산 가능했을까? 불가능했을까? 어때요? 여기까지가 최대한이야. 그럼 A점. 이거 생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그러나 생산 가능. 그러나 효율적, 비효율적. 비효율적인 생산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 선 위에 있는 점 B. 생산 가능, 불가능? 가능. 효율적, 비효율적.
이건 효율적인 생산이라는 거죠. 다 죽었어. 정신 차려 얘들아. 일어나. 얘들아 영상 안 찍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자, 여기는 생산이 가능했지만 비효율적이다. 여기는 생산 가능하고 효율적이다. 까지 오셨죠? 네. 자, 그럼 이제 C점 한번 볼까요? 중국의 입장에서 이 C점 생산 가능한 걸까 불가능한 걸까? 불가능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C점까지 생산은 아예 불가능이라는 거죠. 그죠?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미국의 입장에서 C점 생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 빨간 선의 입장에서 C점 가능하죠? 근데 효율적 비효율적? 효율적이죠. 여기는 가능 그리고 효율적 비효율적? 효율적. 여기 2점 요건 생산 가능 불가능? 아예 불가능이 되죠.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무역을 시작할게요. 이건 무역 시작 전. 무역 시작 전에는 여기까지밖에 생산이 불가능했죠? 그럼 이제 무역을 해보도록 할게요. 미국은 의류를 20개를 생산을 하고요. 중국도 자동차를 10대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우리 의류 대 자동차를 1대1의 비율로 5개만 한번 교환해 볼래? 그래서 콜이라고 하고 무역을 받아들였습니다. 한번 교환해 보도록 할게요. 미국은 의류 5개를 주고 자동차 5개를 받아왔어요. 그러면 의류가 이제 몇 개가 되죠? 5개 줬어. 15개. 자동차는 몇 개가 되죠? 5대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번에는 중국은 자동차를 5대 주고 의류를 5개 받아왔어요. 이번에 의류 몇 개가 되죠? 중국은 의류 5개. 자동차는 5대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인정? 그럼 이제 다시 여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전에 중국은 의류 5개와 자동차 5개 생산 가능했어요? 불가능이죠? 근데 무역을 하니까 의류 5개 자동차 5개가 생겼네. 이 시점에서 소비가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이제 미국도 한번 볼까요? 미국은 의류 15개, 자동차 5개 쓰는 거 자체가 불가능했죠? 여기였잖아. 생산 가능 곡선 바깥의 점이었으니까 생산 자체가 불가능했다고요. 근데 무역을 시작하게 되니까 의류 15개, 자동차 5개 소비가 가능해졌죠. 이게 바로 무역의 이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도달하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엄청나게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트레이닝 할 거예요. 쉽게 푸는 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뭘 하시냐면요. 뒤에 있는 문제로다가 있죠? 여기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뭐지 이게?
몇 시에 자니 얘들아? 다 5시? 숨 쉬는 게 힘들겠는데 지금 4시? 4시까지 뭐해? 뭐? 수입학과 오늘 수입 제출하는데 수학 수행? 레포트 공학사에는 수행평가 없다. 뭐야? 선생님 어렸을 태도 점수만 수행평가 들어갈 거야. 선생님 키, 몸무게, 피부, 깜짝이의 미래 이런 거. 아니 아들이랑 이름 뭐예요? 아들. 이름 뭐 할 거예요? 처음 시에 진짜로 연꽃 하자 써서 오 예뻐 예뻐 오늘도 100% 별명 홍시야. 선생 때 100% 별명 홍시 써. 선생님 작년법까지 공부했어. 다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대박. 원래 딸이면 이름이 은하였거든. 오 예뻐 근데 아들이었고 둘째는 이제 아들이든 딸이든 무조건 은하야. 아들인데 문제나 푸세요. 그거 지금 그럼 어떻게 해서나 맞아.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했잖아. 내가 아니라 이거부터. 아 이건 지금 도전 중이야?